수업 시작합니다. 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소리는 없죠 이게? 네, 소리 없습니다. 소리는 없어요. 화면으로. 네. 자, 다들 보이시나? 네.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네. 마이크를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 지금 안 나오네. 이거는 제가 잠깐만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 저쪽으로 가. 그렇죠?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될 일도 아닌데. 그치? 시작했습니다. 시작해도 되죠? 예.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가지고요. 문서 작성만 하고 그냥 그 톡으로 보내놓고 이렇게 와가지고 글자가 보니까 작네요. 보기. 저도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사실은 저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실 목회 신학대학 갈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제가 성남에서 있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 헌신적인 분이라 저기 목회하시면 너무 힘든 일이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목회보다 조금 뭐 할 게 뭐냐 했더니 사대를 가자. 그 교사는 조금 덜 하니까 이제 가자 그러는데 사실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나중에 그래도 사실은 마음으로는 반은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을 섬겨야 되겠다는 걸 나중에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막 사실은 제가 성남 출신인데 이양 목사님 있는 동네인데 다니는 거는 이제 최기성 목사님이라고 예장 통합 교단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고요. 동이에요. 이양 목사님이요? 저기 최기성 목사님? 네, 거기 위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야학도 하고 하다가 야, 많이 알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임용고시를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실 갈릴리 신학대학 사실 저는 속된 편을 얻어 걸렸다. 사실 그렇게 큰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뭐 신학을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들을 게 있을까라는 사실은 사실 CBS나 이런 거 많이 듣긴 해요 집에서. 그러면 그러는데 사실은 이원도 목사님 얘기 듣고 사실은 굉장히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야 나에게는 굉장히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요즘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도 해주셨고 갈 길을 밝혀주시는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간에는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기는 사실은 여기 다들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좀 주제 넘은 이야기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사실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컴퓨터인 거하고 좀 다른데 이 장면은 여기 노란 분이 군의회 의장님이고 면장님인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푸른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이게 풍정하게 앉은 사람이 전데 안성면 지도 그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면적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저기 사진 찍고 와서 이제 그림 그렸는데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그 면에 있는 지도를 크게 해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그려놨습니다. 이거 조그만 걸 포스터로 만든 거고요. 네,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길어진다 싶으면 저기 목사님 눈치 주시면 제가 바로 끊겠습니다. 이미 좀 길어요 사실. 네. 짧게 하신다. 네. 지역에서 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호칭들이에요. 네. 엄청 많아요. 뭐 아버지라고 그러고 목사님이라고 호칭하는 분도 계세요. 모르는 분은. 저도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네, 목사님이라고 호칭하는 분도 있고, 뭐 집사님, 장로님. 네. 근데 요 물음표한 건 사실은 제 실제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라고 아는 분도 계시고, 저 사람은
제가 사실 지역에서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해요. 도움을 받으려면 아쉬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결국 이기주자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이거 빨간불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진학을 당연히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 아니고, 예. 근데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간혹가다 계시긴 해요. 근데 폐품을 팔아가지고 지역 청소년들한테 장학금도 주기도 해요. 생활에 오는 애들 지금도 저번 주에도 이제 폐품 모아서 팔아갖고 4만 원 벌어갖고 왔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제 본업은 사실은 교사예요. 푸른고등학교 목사님, 김경남 목사님이나 허병석 목사님 쫓아가지고 이제 푸른고등학교 개교에 제가 참여했다가 지금 한 25년째 제 삶의 지금 반 정도를 다 푸른고등학교에서 보내고 있고요. 지역 아이들과 봉사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교사예요. 지역에서 요게 이제 푸른고등학교 사진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그렸거든요. 굉장히 작은 학교는 아니에요. 처음에 개교할 때는 작았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폐교 매입할 때는 요 본관 건물 요거 하나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거든요. 다양해요. 이게 대한학교인가요? 예, 대한학교고 수도권에 이제 이호고등학교라든지 인천에 있는 산말고등학교 이런 학교 같은 계열 학교. 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여기가 저희 집. 근데 이사 가면 살 수 있어요 거기? 이사 가면? 예? 거기를 이사 가면 예. 살 수 있냐고 같이. 어디요? 학교에서요? 그 학교 네. 주변에서. 네. 적극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 네. 내가 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만나국방이라고 해서 그 2004년도에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됐는데 그때는 이제 공부방 했던 자리고요. 요게 저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 이제 지역에 희망 주는 교육원장 맡고 있는데 사실 쑥스럽긴 한데 이 기자분이 삼고 처리를 사실 했어요. 계속 안 된다 그랬는데 했는데 하고 나더니 졸지에 지역에서는 좀 유명 인사 비슷하게 됐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푸른고등학교에서 제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무슨 선생님이 이게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냐. 근데 학교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저 학교 일 잘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그 학습연구연제 교사로 선정됐어요.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서 올해 1년 제가 한 교직이 한 30년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일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이현동 목사님도 알지만 뭐 마을대 강의도 듣고 갈릴리 신학 강의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는 올해 1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농촌 체험마을 농촌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건데 농촌 체험마을 저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된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 펜션 마을 농촌 체험 시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제가 여기 글에 써놨는데 처음에 친환경 농업을 했어요. 무농약 무농약은 아니고 전농약. 예, 무농약까지 가고 싶은데 사실은 전농약은 한참 하다가 조류독감 걸려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오리들을 다 폐기 처분하냐고 이제 마을 분들이 한참 이렇게 고조에 올라가다가 이제 주저앉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시설은 좀 깨끗한데 약간 주저앉은 상황이고요. 예, 이거 했었고요. 2002년, 2003년 이때. 글자가 좀 안 보이네요. 무주만화국방, 현재 무주만화지역아동센터 이거는 99년 학교 개교하면서 계속 했어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인데 지금 한 32명,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되고 있고요. 지역에서 안성면 지역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스쿨버스로 다 보내줘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학원도 사실은 없잖아요. 농촌지역. 그러니까 다 보내줘요. 그러면 여기서 애들 프로그램 진행하고 저녁 먹고 가는 거. 예. 저녁까지 그래요? 예, 저녁 먹고 이제 해 떨어지면 보내고요. 겨울철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면 일찍 보내고. 그럼 그 급식도 제가 있는 건가요? 예, 급식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밥해 주시는 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만나문고로 했는데 무주만화 작은 도서관 이건 또 99년도 시작했는데 2011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글에 써놨는데 마을 이장님하고 좀 협약서 맺어가지고 마을에 가는 2층 구조거든요. 그래서 1층은 노인분들이 쓰고 2층은 도서관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우수 도서관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동 교육 말고 청소년 교육이나 노인 교육.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거는 제 마음대로 마을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주 만나 마을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노인 교실이라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마을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밍을 잘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화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김영철 목사가 지금 뭐 이사장이라 가지고 하는데 한 40명씩 들어요. 전국에서 마을 대학 준비. 다음 주부터 강의하는 분이 이 김영철 목사가. 근데 이모인 목사 들어와 계시고 저도 들어와 계시고. 다음 주에 저기 거기 가려고요. 한번. 가시고 세션에. 예, 혹시 세션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누구나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거기 내가 올렸죠, 참. 저 워크샵 한다고 제천에서. 예. 그게 지금 마을 대학 굉장히 중요한 이슈도 될 것 같아요. 60명이 등록을 했어요. 전국에서. 잠깐 볼게요. 이제 꾸준히 했던 게 이제 각 그 센터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목사님 얘기처럼 이 부분은 요 게이트볼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없어도 잘 굴러가요. 처음에 한 거는 이제 게이트볼 채하고 스틱하고 공하고만 사드렸는데 한동안 하더니 이제 재미가 들리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본인들끼리 잘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기 우리 교수님도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요 환경운동 많이 하거든요. 지역에서. 예, 그래서 푸른고등학교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아까 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좀 지금은 안 하고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야학을 했었습니다. 그 최기성 목사님이 잘 했던 건데 그때 저는 이제 교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성남에서요. 지금은 했는데 제가 한 4, 5년 하다가 사실은 아이들도 줄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건 강살리기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마을 분들하고 이제 요 뒤에 있는 게 센터거든요. 근데 마을 분들이 운동장을 잘 가꿔줬어요. 어르신 미안하다고 맨날 받기만 했다고 이제 본인들이 하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체험마을에서 에너지 캠프 저희가 했었던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5분 많이 지역에서 이제 뭐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하거나 이게 이제 그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돈이 없어서 컬러링이라고 해서 색깔 칠하기 했었는데 지금 조금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만들기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감사패인데 제가 감사패 그렇게 많이 안 받는데 이건 우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받은 거거든요. 박명수 목사님 아신다고 그러는데 김경남 목사님하고 초기에 2001년 때 무주에 이제 지역자활센터 무주 푸른꿈 자활 후견 기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실무로 이제 면접 보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20년 되고 이렇게 운영법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면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뭐 해준 게 없다고 감사패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마음가짐 교체한 감사패입니다.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현재 관장이 제가 면접을 봐가지고 채용한 분이 관장님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주 놀러 가고 어저께도 밥 먹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분들이나 차상위 이분들의 어떤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글쓰기 교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엠공이라고 해서 아시죠? 이엠공. 예, 하천에 여기가 사실 물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에요. 최상류 금강의 최상류 지역인데 무주가 좋은 게 사실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이엠공 1년에 한 번씩 만들어 가지고 강에다 던지는 일을 하거든요. 이엠공. 요게 요 분들은 이제 자활공동체 직원들이고요.
얼핏 잡아도 이게 지금 활자가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좀 구구절절히 얘기했는데 제 키워드는 사실 나눔과 섬김이에요. 키워드.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성남 대충 성남하면 딱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 50대 정도 되는 분인데 저희 집이 그 서울에서 철거민 세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철거민 돼갖고 성남에 왔는데 광주 대단지 때 왔는데 제 목표는 일단 임용고시 해가지고 자수성 가는 거다.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거라서 하나님께 제가 서원한 게 있어요. 어습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교단에 쓸 수만 있게 해주면 제 평생에 반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해 3년 됐는데 임용고시를 제가 합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인천의 한 어떤 학교에 모 사립학교에 교사로 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한 3년 동안 사실은 그걸 까먹었죠. 하나님께 소원한 걸 까먹고 그냥 교사 생활하고 교육대학원도 가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원해서 이렇게 교직에 온 게 아니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학교를 사표를 내고 그 대안학교를 세우는데 이제 거기 준비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좀 정신이 좀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한 게 나눔과 섬김이라는 자세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호칭이 다양해요. 저기 군청에 가면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꽤 계세요. 왜냐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 목회자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 대표자고 센터장에다가 이제 대표자고 이제 도서관 관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PPT를 못 만들었는데 제 꿈은 제가 그때 살짝 얘기했는데 노인그룹 하는 게 아직 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골에서 이제 정말 무위탁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식은 있지만 정말 열악하게 식사하시는 분들 사실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누가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농촌에 보면 그렇게 열악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3명에서 5분 정도를 이제 모시고 그분들은 무제한 평화여행원이라고 있는데 요양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정말 죽으러 간다고. 그래서 텃밭도 가꾸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체험 시설도 좀 갖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부원 했는데 한번 다음에 무주에 오시면 목사님 오셨는데 한번 그때 가고 제가 깜빡했어요. 이거 식사 대접하고 보냈었는데 제 마음에는 담양에 가실 길이 바쁘다고 생각 때문에 그냥 보내주셨는데 다음에 오시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위치가 모두 읍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니 면소지에 있습니다. 면소지에. 우리 강호 목사님. 네. 아무래도 그렇지만 저를 봤어요. 왜냐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세요? 지금 저기 옆에 저 마이크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 말. 아무데나 하셔도 다 녹화가 되니까. 아무 데서나 하셔도 다 잡아드립니다. 녹화가 되니까. 이게 좀 녹화가 이렇게 하면 딱 좋겠네요.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느낀 점은 여기 와서 보면서 느낀 거는 아까 동지, 동무, 것 같아요. 저 또한 요 일을 사역하면서 20여 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누구야 말을 하려면 생각이 안 나. 이원돈 목사님 같이 예장사 같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또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근데 바빠 내가. 그러니까 농사를 집사람이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라 그래. 논농사 아까 25마지기 짓고 밭농사 10마지기 2,000평 이상 쳐.
근데 그거를 이제 전에 사역하면서는 성도님이 젊었을 때는 같이 을사들사해 그러니까 도와줘. 근데 연세 드시고 나서 교회를 못 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하고 나서 교회 못 나오지 말고 일 제가 할 테니까 저희 가족이 할 테니까 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사역 얘기를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동네 어르신 평생 사시면서 이제 이게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농사를 이제 내놨어요. 그 농사를 누가 질 수 있느냐라고 동네 사람들이 뺑뺑 돌아갔고 강 목사밖에 없다. 첫 번째도 왔어, 두 번째도 왔어, 세 번째 왔을 때 제가 수락을 했어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막 해보니까. 예. 네, 동네. 예, 동네. 목사님 목사님 정확하게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역이요. 지역에 저는 전남 담양에 있는 갈전교회 예, 강성령 목사입니다. 예. 만 출석 안 하셔갖고 몰라. 그러니까 제가 다 선수 쳐버렸어. 선수 쳐버렸어. 저 아시죠? 그랬어. 그랬더니 임선미 선생님, 예, 저 선생님 저기 교수님 쭉 얘기해서 저도 얼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쫙 해갖고 했는데 아까 과목 명도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 아까 저는 마을 목회 그리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연대 이런 면에 대해서 가닥이 다 잡아졌어요. 그러면 예, 저도 어떻게 할 거인가? 저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내놓고 그리고 들었을 때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다들 선생님이 계시고 깃발 들고 가는 선구자들이 계시구나. 선구자들이. 예, 특별히 세술 걸렸을 때 여기까지 초정하시고 직접 커피 물 끓이고 따라줘 성김의 자세가 되으셨구나. 그게 봐지는 거 피부로. 그리고 이제 우리 조소영 목사님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 찾아와 그러 오쇼. 그랬을 때 현장에서 아까 줌으로 이렇게 마주 보는 거하고 현장에 보는 것도 이제 조 목사님이 한다고 강 목사님 먼저 가서 하시오. 내가 믿으려갖고 온 거예요. 또 저도 이모 선생님 아까 한데 가서 뵐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느낀 점은 깃발 들고 가시고 있구나. 빠르게. 한국의 사표, 그 다음에 임종환 교수님, 우리 이제 임종환 교수님을 저희 생명망 있기에서도 모셔갖고 강의를 들었어. 줌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 자꾸 그 임종환 교수님 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여기 와서 그분이 했었던 아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초대 선교사들은 옛날에는 문둥병 만지기도 하시지만은 뭐예요? 그분네들은 아까 기본적으로 의료적 손 잘 씻고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거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버리지 않고 당신들은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그럼 타민족이잖아요. 이민족. 선교사 정신이 뭐인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아까 의료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팩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동기를 받고 저도 아까 사역하면서 아까 농사했잖아요. 저는 유기농이에요. 근데 과정은 너무 땅이라 3년마다 바꿔줘. 그러니까 지금 전농약은 없고 무농약이에요. 무농약에서 그 이제 수준이고 땅이 바꿔지니까 다시 원위치에서 해요. 그리고 주영로 회장님, 교회 그분이 집사님이지만은 정농회 회장이든 오늘날 그래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농사지었을 때 이제 그분도 유기농을 했다지만 거기 홍성 지역에 유기농 특구로 조성된 가운데 거기 환경 지표종이 투구새우. 네, 투구새우 맞죠? 풍년새우하고 투구 뭐 있어? 거기에 저도 농사하면서 메모를 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3년이 먼저 나왔어. 그건 화석 생물이라고 그런가요? 킬라칸스 거든 것처럼 그거예요. 어떻게 번식되는지는 몰라. 그리고 물 싹 빼면 없어져. 그러나 또 다음에 나와요. 투구새우, 네, 풍년새우 그런 것들이 이런 게 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영로 회장님을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매기농법을 해요. 매기농법, 생물 다양성 농법. 저는 논에서 자라가 나와. 자라가 나와. 그러니까 제가 사는 데는 이제 광주 상수원진 동복댐 상류거든요. 1급수예요. 그리고 민물 제첩이 있어.
광양에 그건 바닷가 기수지역이 있는데 옛날에 지각 변동이 있었을 때 그가 해변가라 했다. 이거 바닷가 쪽이라고인가요? 거기 서유리 공룡 발다구 화석지가 있는 데예요. 네, 그런 지역이에요.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할까? 아까 제가 농사를 진다라고 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71년 된 교회인데 비자리 교회가 미조직 교회예요. 그랬을 때 농사 짓기 때 권사님이 이제 세마지기 논을 교회에다 기증을 하고 싶은데 등기소까지 갔어. 근데 논은 교회가 받을 수 없네요. 왜? 네, 논으로는 못 받아. 전답으로는 못 받아. 팔아갖고 해야 돼. 근데 그분이 갖고 가갖고 이제 그 마음을 목회자인데,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경작해서 교회에 유익되도록 쓰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지은 거예요. 근데 농사 그냥 지었어. 그렇다면 저는 뭐 축산업자가 아니잖아요. 퇴비가 없잖아. 그래갖고 이제 농지원부를 2007년도에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지으라고 했는데 거기 뭐 임대차 계약서 써주시오 해갖고 지어서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농사지어 소득을 낼까 고민이죠. 임선미 선생님이 팍팍 오죠. 소득을 낼까라고 할 때 관행농으로 해봤자는 그거예요. 아까 생명을 다루니까 그럴 때는 처음부터 유기농으로 하자. 그러니까 팍 뚫려 수확량이. 네. 그리고 조세영 농사 보셨지? 그가 1000평짜리 단마직이거든요. 통 빼고 세 포대가 나왔잖아요. 농사 지은 건 최고예요. 세 포대. 세 포대라 그랬더니 3,8은 2,400kg. 산물배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이문 선생님 아까 저기 흑공 던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초균이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물을 수질 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돼서 저도 이제 도시의 교회 목사님들 저를 알고 초청해서 그거 EM공 만드는 거 해주시오. 그럼 제가 황토 갖고 가 EM 갖고 가갖고 해갖고 수질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강사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 교정이 되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했던 거 동지다 동무다 동역자다 전도다라고 할 때 저도 이제는 부르면 가요. 부르면 가 어디든 갔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한다라고 할 때 저는 이제 많게 약 15년 남아서 사역. 올해 이제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교회하는 그 양반이 올해 65이네. 조기 은퇴한다 하는구만. 그런다고 저도 65에 국내 이쪽 남한 사역은 정리한다. 그리고 남은 5년은 북한 간다. 그럼 북한 가면은 문익환 목사님 꼴되잖아요. 통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저 북한 사람들에게 제가 통일선교대학원 공부하고 직접 가봤더만 북한에 가봤더만 그 양반네들이 이제 탈북민들이 간증한 걸 새겨 들었어요. 혹 알고 있으려는 건 몰라요. 사람이 절대 기아에 죽는 건 깡냉이 몇 알 먹어야 안 죽고 살까요? 물어볼게요. 나는 몰라. 혹 아시면 대답해요. 나 선물 드릴게. 아니야. 깡냉이 열알을 못 먹으면 죽어. 절대 기아에. 고난의 행군 때 탈북한 사람이에요. 근데 북중 접경 지역을 가서 중국의 돼지들은 통째로 먹고 있는 거야. 북중 전격 지역에서는. 그리고 싸놓고 살잖아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도 북중 지역도 우리나라 땅이 돌아가잖아. 제주는 누가 버리고 누가 무슨 돈 번다. 그거 중국이 그거 하는 거예요. 북한 쪽 백두산도 돌아가간 거예요. 그때 다 돈 내놓고. 그때 내가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리라고 했대. 아까 65살에 국내 사역, 남한 사역하고 나 통일 5년 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탈북민의 소리를 가만히 들었어요. 그 양반은 관심사는 1차적으로 먹는 거잖아. 쌀 1kg가 얼마냐고. 와갖고 아무리 매스컴을 보더라도 쌀 1kg는 얘기가 안 나오더래. 우리네는 매스컴 끓이가 안 되는 거예요. 쌀 1kg 그러면 얼마냐고. 쌀 2kg면 얼마냐고. 아셔요? 쌀 2kg가 몇 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농경작자로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몇백 그램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스시 초밥한 사람들은 알아요. 대충 딱 해갖고 쌀 몇 개다. 150g.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조소영 목사님 관심 있잖아요. 스시 한 사람들은. 자, 예, 아니 알아요. 그분네들은 이게 그런 것처럼 저도 거기 농촌 목회자로서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했대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면 농촌 목회자도 뭔 신문 봐야 돼요? 그냥 물어봐요. 물어보고 저는 감 있잖아요. 농민신문. 보는 목회자를 있는가 한번 보시면 대답해 보세요. 그런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가이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갔을 때가 교회가 이미 지역에 50년째 있었단 말이에요. 가서 뭔 사역 할까요?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있었었고 사탕 먹었었어. 근데 제가 25번째 교역자예요. 뭔 소리 할까요? 네,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은 내가 안 해. 그냥 교회 예수 믿으세요도 안 해. 그냥 살다가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구체적인 리포트 우리 조소영 목사님 A4 올라가면 강 목사 연구하고 오시오 제가 했어요. 그리고 A4 한 배 쓰고 5분 전까지 하고 조소영 목사님 글이 딱 써있더라고요. A4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저도 이제 제 자랑 같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사역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을 때 유명무실한 직함만큼 사역자는 아니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럼 내가 있는 거, 내 역할이 있고 존재가 있고 이상향이 있고 그랬을 때 지금도 그러면 뭐예요? 이 시대적인 양심 너머에 시대적인 손과 발이 되리라. 시대적인 손과 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 그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녘에 간다라고 할 때 진짜 절대 가난이고 절대 기아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면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거예요. 분명히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용어일까요? 그거는 부동산의 소리예요. 그러면 통일 선교대학 공부하면서 1,000면의 실향민이 있었을 때 옛날 땅 문서 그대로 다 갖고 있는 양반들이 있더라고요. 이 갖고 가고 그러면 그거 내 땅에 조상 땅 딱 해주시라고 했을 때 통일되면 복잡해져 버려 안 내보세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다시 어떻게 보면 뭐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임팩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들도 싹 밀어버리고 한다라고 할 때 뭔 마을 있잖아요. 네. 윤선 교수님 고맙습니다. 날 피드백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마음 하니까. 그 향수는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큰 느티나무들 있잖아요. 그건 안 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광주 풍암지구에가 그 느티나무가 있어요. 사역했을 때. 그 나무 그대로 놔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동산들 있잖아요. 도시에 남산이 있다는 건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도시. 남산이 있다는 건 큰 자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을이다라고 할 때 마을에 가면 어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주든 유지든 뭐 있어요. 유지라고 해요. 뜻 있는. 그럼 교회가 목회자는 교회가 뜻 있는 교회에 대해 시류에 휩싸인 교회에 대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저도 얘기를 한다면 아까 다 얘기해 버렸네요. 여기서 저 동지가 되고 동무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지금 전우 피 튀기고 있는데 피 튀기고 아까 깃발 들고 선대 사역자들 목사님 그 뜻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게 내기만 아니라 그러면 같이 우리 이 길을 함께 갑시다.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저는 물러가랍니다. 순서대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래서 그러나요? 뭐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셨나요? 아니,
그냥 원고입니다. 아, 네. 아, 제가 카톡에도 올려놔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을 목회나 뭐, 사회적 경제 이런 이야기를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고, 내가 진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을 목회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교역자로 당면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바빠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충북 보은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을 목회는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갈릴리 마을 목회 강의를 만나 고민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방향이 잡히게 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문화센터, 경로정 섬김, 어린이 학당 등을 통해 마을과의 만남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으로도 담임 목회지에서 사역을 펼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굉장한 고민이었죠. 왜 그동안 내가 했던 사역하고 내가 지금 새롭게 맡게 된 사역지에서 이 연결되지 않나. 나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게 고민이었는데요. 농촌이라는 환경이 너무나 낯설었고 훈련된 평신도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전에 했던 문화사역과 지역 섬김이 마을 목회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머물렀기 때문임을 세 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모르고 사역을 했으니 환경이 달라지자 응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원돈 교수님은 새로운 교회의 약대동 사역, 즉 교육과 복지와 생태를 연결한 생명사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86년 새로운 교회가 문을 열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역의 형태는 달라졌으나 생명 살림이라는 한 가지 지향이 있었기에 새로운 교회로 인해 약대동이 복을 누리는 데 이르렀을 것입니다. 박남수 교수님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세솔 클러스트 이야기의 출발인 교인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고 나아가 지역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의 노력과 최근 스마트폰 사용법 강사 자격증까지 획득하실 만큼 식지 않은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인들과 지역에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만 하는 데서 그물을 깊고 실력 있는 어부가 되도록 교육하고 제도를 갖추어 가신 모습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며 목회자로서 제가 본받아야 할 마음으로 새깁니다. 나아가 교회는 베푸는 자, 지역은 수혜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회와 지역의 구분 없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임종환 교수님의 지역사역 통합 돌봄의 필요성은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통계 자료를 통해 눈에 보이는 듯 설득되었고 로제토 마을 이야기는 내가 속한 지역에서 앞으로 사역의 방향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편한 길을 버리고 굳이 어렵지만 가야 할 소명의 길을 선택하신 교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에 입문하게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은 교회와 마을은 분리된 조직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버리고 교회와 마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펼칠 때 지역도 살고 교회도 산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경제에 무지하면서도 물질을 탐해온 표리부동한 모습에서 벗어나 서로를 살리는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가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경제관념을 새롭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을 목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며 마땅히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델입니다. 또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교수님들 모두 한 길에 평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제가 가봤던 무주의 이무훈 장로님의 그 사역지나 담양의
강성용 목사님의 그 사역지 마찬가지로 강 목사님은 20년째 사역하고 계시고 이무은 장로님은 25년째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길을 그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가면 세월이 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아까 이문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도서관 또 지역 아동센터 이런 곳은 제가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갔는데도 그 도서관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도 움직임이 보이는 곳이라서 굉장히 그게 감동적이었고요. 그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내 평생에 굉장히 그 귀한 시간, 감사한 시간이 지역 아동센터를 만난 시간이었다고 회고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 목사님 사역지는 농부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저도 1년 정도 돼가니까 알겠고 농부이면서 목사님으로 사시고 또 완벽한 지역의 그 주민이면서 지도자로 살고 계셔서 지역의 그 목사가 된다는 거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저는 사실 이물 없이 제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무주와 담양을 혼자 찾아갔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나가는 소위 말해 MBTI E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 목사님은 뭐 100% E형이라 참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내기 담임 목사인 저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리라 믿고 그 길 초입에 좋은 멘토와 동지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주제일까요? 네, 여기. 저는 그냥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도. 그래야 화면에서 찍을 수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느낌만 그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신학교에서 그 받는 수업들은 너무 일반 그 신학대학에서 배웠던 그 커리큘럼하고는 정반대였어요. 늘 교리적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지금 현재 교회나 총회나 뭐 이런 틀에 매어 있는 그런 배움에서 탈해서 정말 예술 운동을 하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경험치를 나눌 수 있는 교수님들조차도 정말 다가갈 수 없었던 분들인데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고 학생들의 그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부족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 안에서 예수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목회와 사회적 경제 연대 강의를 통해 얻은 기쁨은 첫 강의부터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이전 과목과는 사뭇 다른 강의가 펼쳐지겠다라는 기대감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원동 교수님의 강의는 언제 들어도 신선하고 도전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합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는 마을이 살아야 교회도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살아가는 세상, 마을 목회를 배웠다면 이제는 마을 목회를 넘어서 마을 목회의 주체인 마을 주민들의 지도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대학을 만드시고 신자본주의의 참담한 총체적인 붕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 경제라는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 앞에서 대안을 제시하려는 감격스러운 장을 보면 더욱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원동 교수님, 박남수 교수님, 임종환 교수님, 김영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원동 교수님의 강의는 기존의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의 시선,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며 예배당 중심의 폐쇄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열린 회당에서 그 마을로 모여지는 마을을 향한 예수님, 회당에서 마을로 향하신 예수님, 그리고 중심부에서 주변부의 시선을 향하신 예수님의 삶과 또한 그의 생을 그대로 작금의 시대에 희망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약대동의 모습들, 그 마을 목회를 40여 년간 해오신 사례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세우는 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남수 교수님의 사회적인 연대, 경제 경험의 현장은 참으로 매우 강렬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을 목회와 사회적 연대, 경제에 대한 그 유럽과 한국에서의 다양한 목회 경험 중심으로 사례와 세소 클러스터라는 사회적 연대 그 경제 이야기는 새로운 목회 모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 경제를 품고 목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주변부에 내몰린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 협동조합 또 상임이사로 계신 우리 또 그 사회 경제 실무 경험이 연결되어서 또 이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번의 강의 갖고는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솔직히. 네네, 저는 아직 그러한 그림들도 그려보지도 못했고 너무 그 자본주의에 이게 푹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탈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껍질을 벗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 그 경제 연대라는 어떤 뭐 이 과목들이 조금 더 개설이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방문이 기대됩니다. 임종환 교수님의 위기의 시대 그 임종환 교수님 건 아직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예, 강의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대신 그분의 PPT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그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가신 그 모든 현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제가 지금 기대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어찌됐건 좀 더 오늘 가서 좀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글을 잠깐 쓰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신학교에서 만난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제가 저도 이제 지금 벌써 목회, 교육, 신학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에요. 그 반을 제가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가정해체 청소녀들과 함께 15년을, 만 14년을 지금 살았는데요. 저도 이제 조금 다른 이들보다는 일찍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번아웃돼서 갈릴리 신학교에서 만났고 이제는 제가 또 다시 제2의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지금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근본 강의를 통해서 또 이원돈 목사님 통해서 예전에 그 약대동도 한번 우리가 투어를 했었고 근본에 또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저는 지금 시니어들 그리고 지금 또 무위탁 노인들도 계시지만 농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저희 가정, 저희 어머님이 인지장애 지금 4급을 받고 계시지만 홀로 계세요. 근데 홀로 계실 환경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상태가. 그런데 또 가족이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홀로 계셔야 되는 환경 때문에 저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제가 함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을 떠나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 이제 그러한 딜레마에 지금 되게 많이 복잡한 상황 구조에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그 마을 목회 안에 한 생명을 살리는, 한 가정을 살리는, 온 마을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저에게도 뭔가 많은 도전이 되고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점을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제2의 그 목회의 현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이렇게 도전받아서 목회의 어떤 그 장을 좀 새롭게 열린 목회 예술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생명 살림의 어떤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지금 이렇게 디자인하는 시간이 너무 귀한 이 마을 목회의 사회적 경제 연대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다 지금 타입 쳐서 있는 거죠, 두 분. 네. 네, 그러면 바로 그 포스팅할 때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두 분 조금 속도를 내셔서요. 여기 장로님도 와 계시니까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5분 정도 안에들. 우리 박순경 목사님, 전 목사님, 정승 목사님 이런 순서로 하시죠. 박 목사님부터. 네. 네, 제가 먼저 발표할까요? 네, 박순경 목사님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제가 뭐, 적었는 거 그냥 읽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원돈 교수님, 박남수 교수님, 임종환 교수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들을 이 마을 목회 또 사회적 연대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놀랍고 저도 이것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마을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실제적인 열매들이다. 이것은 교회로 전도하기 위한 일이 아니다. 마을 공동체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신앙은 너무 개인적이고 한국에 가는 것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중심으로 열매가 필요 없다. 개인의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구원파적인 교리에서 마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교회 공동체는 귀중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 여기집니다. 제가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많이 궁금한 거는 이 필요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의료 협동조합, 또 유엔의 사회 연대 경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이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모두가 더불어 희망을 가지고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열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필요한 것들을 서로 돕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육의 협동조합, 돌봄 교육 이런 협동조합은 독거 노인, 독거 개인, 고독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도 의료 협동조합이 있고 저도 회원으로 있는데 아직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의 헌신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이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저는 이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트남 친구들로부터 통역, 뭐 후원, 요리, 뭐 등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저도 도와주고 그 친구들도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친구들은 아직 한국 사회와 다르게 마을 친구들이 같이 모입니다. 아직 베트남에는 이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서서히 이제 이 도시화되어 가고 뭐 공장 노동자로 나가고 뭐 대량 물질 생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서서히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이주민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 마을 안에 있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제가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거의 내가 이거까지 감당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잊어버리고 지나온 이 마을 공동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목사님, 네, 마지막 시간 부탁드립니다. 오디오가 꺼져 있어요, 목사님. 아니 본인 거예요. 본인 거예요. 마이크를 푸셔야 돼요, 마이크를. 네네. 제가 하고 있는 일 잠깐 공유해드리고 제 소감 짧게 나누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네, 공부 나누 부탁드립니다. 공유를 풀어주시면은 공유를 좀 풀어달래. 저쪽에서 하겠다. 아니 여기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그 사이에 제가 정리한 거 짧게 일단 소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린 거 다 읽으면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중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 빼고 제가 이제 느끼는 소감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돈 목사님 또 박남수 목사님, 임정환 교수님 세 분의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생존력이 좀 약한 사람이라고 저를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존력이 약한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늘 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답을 주신 강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여러 해를 살았는데 그런 고민들 때문에 또 저 자신이 이제 사회적 경제로 들어왔던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 뭐 지금 교회를 나와서 협동조합의 일들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지금 요즘에 더 좋은 거는 이제 사실은 교회와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실제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 뵈면서 이렇게 실제로 연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자신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력이 약하다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경쟁 사회, 능력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워 나가는 부분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고민들을 안고 사회적 경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사회적 경제 일도 하시고 또 마을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사회를 사회적 경제, 공동체 경제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라는 고민들을
이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봤고요. 그래서 많은 뭐랄까요? 그전에는 혼자였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함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든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들을 잘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어, 새로운 선교의 사역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지금 5강인가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도 너무 좋았는데요. 또 앞으로 이제 학습할 것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음, 지금 이제 교회와 이 사회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이 사회와 또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 저는 이제 뭐 돈도 없고 뭐 다른 자본이 거의 없는 이제 상태인데 한때는 우리 아이들 참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아이들 또는 내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세대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그런 뭐 부동산이나 또 많은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맺어진 사회적 경제 안에서 연대하고 공동체로 맺어진 사회적 자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사회적 경제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선교적 목표도 계속 추구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 소감이었고요. 네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겨레들의 협동조합을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2010년도에 공제조합 전체 시민들이 화면으로 해주세요. 세웠고요. 전체 화면으로 전 그래서 목사님. 2012년도에 협동조합으로 세워졌고 2014년 네. 화면을 크게 전체 화면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네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저건가 봐. PDF는 이렇게 나와. 그냥 하세요. 됩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잘 네, 보이시죠? 됐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의 힘으로 좀 장래를 좀 너무 부담을 좀 덜어내면서 해보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장래 형편을 또 안 살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쪽방촌 장례 진행하고 또 공영 장례 지원 조례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20년도부터는 이제 추모식이 있는 그런 장례, 작은 장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장례 부분의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이제 실현하면서 좀 정직하고 투명하고 작은 장례를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성장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협동조합 방식을 아직은 좀 낯설어하고 좀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전국에 조합원이 한 3천 명 정도 있고요. 전국 장례는 이제 전국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이런 곳들하고 같이 좀 협업해서 많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일들은 원가 이게 장례 용품이 가격이 되게 이제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원가 공개하고 작은 장례하고
좀 쓰레기 안 나오는 친환경 장례하고 그다음에 여성도 기탄 없이 상주를 할 수 있는 양성평등 장례 뭐 이런 부분들 추구하고 일회용품은 지금 너무 구조적으로 아주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쓰는 부분으로.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은 3일 일반 빈소하는 일반 장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무로에 그 추모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루만 또는 빈소를 안 차리고 추모식만 하는 그런 작은 장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오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또 애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거든요. 추모식 시간이 이제 고인의 생애를 영상으로도 보고 생애사도 낭독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유품도 이야기 같이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어떨 땐 박수도 칩니다. 장례식인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사회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쪽방촌 같은 취약장 계층 장례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공간 대여하는 일. 요즘 이제 또 교육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작은 장르를 또 아름다운 장르를 어떻게 내가 준비할 건가 그런 거 가지고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품 정리함을 만들어 가지고 유품 정리를 하면서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얘기 나누고 있고 뭐 모의 추모식이라든지 생전 작별식도 지금 준비하고 원하는 분들은 이제 하는데 생전 작별식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고 온라인 추모관을 열었는데요. 우리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계정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데 장래문화진흥원장이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 들어오셔서 무료로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협업하는 단체들하고는 부모님의 집 정리하는 라이트라이프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집 정리해 준 그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치매 예방 학습지 하는 데가 있고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그 어르신들 요양 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침대나 기구들을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도 좀 투명하고 정직한 그런 협업 거래 이런 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유품이나 뭐 음식도 거의 안 먹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이게 이제 저희 유품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고인의 유품들을 갖고 나와서 세팅을 해놓으면 전문객들이 와서 보면서 고인에 대한 추억과 이야기를 같이 나눠 듣기도 하고 마을 장례를 좀 치러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4월에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 빈소 차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관이에요. 거실에다 관 놔두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이제 마을회관에서 음식하고 해서 마을 안에서 장례를 좀 치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지자체의 주민연대 모임하고도 지금 조금씩 연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누구보다도 교회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간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작고 아름답고 비용 부담도 많이 줄어든 그러한 장례를 안내해주고 진행할 수 있으면 정말 교회가 지역사회에서의 효용감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뒷동산에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목장 하는 데는 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개인으로. 그러니까 수목장 업을 하는 거는 이제 허가사항이 저기 있지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두로 해서 이렇게 수목장 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고 또 교회가 땅을 좀 사서 나무를 미리 심고
지역 사람들을 위한 수목장을 해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현재 우리나라 수목장 업체들 가면 너무 비싸요. 수목장 사실 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조합원 중심으로 해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 지금 그 최고 지도자상에 빛나는 그 목사님 우리 시간 많기 때문에 이제 남 교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또 장로님 소개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이제 식사를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교수님 나오시면 지금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거 전부 녹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신학교 소개가 너무 이 학생들의 수강생이 잘 돼서 이거를 그 제가 첫 강의는 홍상태 박사한테 공개를 요청해서 했거든요. 여기서 합의를 하면 요거를 좀 편집해서 공개를 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네, 허락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 여기 플러스 달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공개를 하면 갈릴리 신학이라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너무 본인들이 잘 표현해서 그거를 우리가 공개하기로 허락이요. 공개적인 허락이요. 그럼요. 하시고 이제 인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마치고 5분 정도의 발표문들을 이렇게 하시는 다 목회 현장에서 또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50년을 했는데 늘 마음 한자락에 기존의 목회에 대한 퍼로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현장이 사라지고 목회자들이 생존을 위한 관리자로, 교인들을 위한 관리자로, 또 어떤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 속에 갇혀서 그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처럼 늘 받아들여져서 사실은 그것이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현장을 얘기하고 마을 공동체를 얘기해도 그게 가슴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소수지만 그 얘기를 나누는 그것을 이게 진짜 목회의 현장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정신하고는 상관없이 종교의 한 예를 들어서 급여자, 생존의 한 방식으로 선택해가는 하나의 그런 일들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적 경제연대의 마을국회 대학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발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과는 함께 마음을 같이 열 수 있겠다. 여러분들과는 좀 함께 할 수 있겠다. 정말 그래서 어깨를 같이 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농촌, 도시, 또 우리의 마을이라고 하는 현장에 서로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서로 찾아다니고 만나고 함께 의식을 공유하면서 이 마을 대학을 잘 키워나가면 우리 한국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동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한 삶의 현장에서 종교적인 어떤 목회의 형태는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왜 사회적 경제를 하고 또 이런 협동조합 마을을 구성해서 이런 형태의 세소 클러스터를 준비했는지 우리 하기호 대표님이시고 하기호 장로님이세요. 사실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말씀 잠깐 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라운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평신도면서도 그냥 가셔서 이런 이제 기회를 쓰고 일단 여기는 새 수업이라고 적거든요. 저는 사실 2010년도부터 사회적 경제를 했어요. 그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금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지원단이라고 하는 거를 서울에서 5개시구가 먼저 했는데 그 당시에 도봉구 지원단이라는 걸 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그 전부터 조금 이제 기회를 갖다가 일단은 2015년도에 그 지원단장을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돼서 양주로 옮겨와서 양주에서 제가 꿈꾸는 그런 공간, 교육 장소 이런 걸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아까 말했던 UCA 평생교육원에 교육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하고 있고 사실은 전공은 신학대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나왔고 목회를 하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2013년도에 용인에 있는 분당하고 사이에 있는 한성원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를 이제 위임받고 일을 이제 하다가 이런 새솔 공동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S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셜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소울은 사실은 기독교 정신을 좀 갖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당시에 경기대학교 대학원 정치대학원에서 그 사회경제를 전문가 과정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안에 목사님도 여러 분 계셨고 전도사님도 있고 신앙인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동호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예배드리는 동호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인 게 2016년 딱 6월 17일이고 요번에 여기가 개장식을 2023년 6월 17일 딱 7년 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날짜도 틀리지 않고 딱 정확하게 6월 17일 처음 기도회를 시작했고 6월 17일 이걸 개장했습니다. 이거 할 때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저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다 신앙인이죠. 왜냐하면 한 달에 2번씩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 다 사회경제 하시는 분들인데 2번씩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런 꿈을 꿨는데 나 돈도 한 푼도 없고 무슨 자녀금융도 없고 네가 무슨 수로 100억 가까운 돈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다 이제 한두 번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거를 할 때 한 16분 남았는데 앞에 있는 곳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여기도 이제 집사님, 뒤에도 집사님 뭐 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꿈같이 2020년에 이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금융에서 상생자금이라고 해서 안 찾아가는 돈을 운영을 하는데 서글프게 내년도에는 그 자금이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뭐든지 보면 먼저 시작해라 뭐 이런 얘기들 먼저 본 사람이 나쁜 말 인자다 뭐 이런데 정책적인 게 자꾸 변화가 돼요. 그저께도 내가 대전에 가서 그 신업에 많은 이제 사회적 금융을 다루는 직원들 워크숍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신업에서 좀 더 이런 거 없어졌지만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다행히 이제 3자부에서 이런 타운 사회적 경제의 그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200억 가까이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 남아있고 어쨌든 여기는 뭐 이런 학원 없이 모든 거에 90%를 그 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땅값도 그렇고 건축비도 그렇고 10% 돈도 없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편법을 썼어요. 왜냐하면 땅값은 어차피 10%를 낼 수밖에 없는 거지만 건축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돈들이 없으니까 건축업자 하시는 분한테 10% 올려서 줘라. 그리고 10%덜 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다 지불하니까 사실 0%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건물들을 다 지었는데 어쨌든 그런 결실이 1호로 만들어졌고 저희 새솔 공동체는 앞으로 이런 이제 공간 구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새솔 클러스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응원수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9월 1일 날 정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가가 됐고 현재 제가 두 곳에서 남양주하고 그다음에 양주하고 두 곳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먹게 하실 때 충분히 이런 비용들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엔에서 올해 결의한 것처럼 사회적 경제 연대 가치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선진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제가 어려서 그 취향을 할 때에도 공동체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마을 간의 이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 속에서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회적 경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좀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할 거고 제가 특히 공간에 집중하는 거는 삶의 안정.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도 사실은 계속 임대를 떠돌아다니게 되면 아이들 교육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얘기할 때 5년 안에 정말 네가 기업을 성심성의껏 옳게 하려고 한다면 5년 안에 터전을 마련해라. 그게 가장 우선이다.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기업 문 닫고 싶은 마음들이 49%예요. 51%는 아니고. 근데 자기 돈을 투자해서라도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내 기업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52%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공간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이제 도봉구 지원단을 할 때부터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산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뛰었었고, 도봉이 자산화 사업 1호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치적으로 많이 부딪혀가지고 사실 못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산화 사업은 20년대에 들어와서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가 정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 자산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지역 자산화 사업은 행안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공유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마을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 하단에 보면 지역자산화 사업의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를 합니다. 소유권은 각자 소유하는데 다만 중요한 것들은 지역의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 이 앞에도 지금 다 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소유한 것과 저희도 다 각 기업의 대표님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저희는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을을 위해서 공간을 열어놓고 있고 마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lum학교라고 하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경기도 양주 동두천이 2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6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 동두천의 지역이 땅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서울보다 한 4배는 클 겁니다. 인구도 둘 다 합치면 한 4, 50만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공간 안에 26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6개 학교를 담당합니다. 20%가 조금 넘는 숫자고요. 양주 시내 마을 공동체가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두 개를 운영합니다. 역시 20% 운영합니다. 사람들은 이 공간이 생길 때 니네가 뭐 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서서히 중심적인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왜 은근한 시기,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교회가 크게 건물 지으면서 보이지 않게 그런 게 생기듯이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빨대처럼 모든 걸 다 가져갈 거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한편으로는 나쁜 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돼요. 왜냐하면 이 26개의 공동체 학교가, 마을 공동체 학교가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6개 학교를 가져가게 되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니네가 왜 독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청이나 여기 모든 분들이 왔을 때 떨어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 환경도 좋고 지금 현재 다른 이름 학교들은 뭐 상가에 4층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곳에서 하고 있거나 특이하게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 건물 교회당이라고 딱 갖춰진 곳은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뭐 저희 교회도 와서 그 CBS에서 뭐 이렇게 이제 연대 선언하고 교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거 열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 건물은 안 되고 다만 이제 상가에 얻어놓고 시작한 개척교회에서 한두 군데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마을 목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비단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분야 안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금 이런 정신과 그런 소셜 이코노믹에 대한 목회를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을교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육성 이런 건 다 없어졌는데 성장기업은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보다도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약간 기술적인 것 플러스 이런 걸 좀 더 많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마을목회가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연대에 대해서 공동기축하는 데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들하고 같이 나오는 한번 좀 자세히 듣고 또 지금 현재 47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12시 한 5분 정도까지 라운드하면서 얘기 듣고 식사하면 가까운 데 그냥 하시죠. 아이고, 같이 가서 식사까지 식사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관에 못 먹네. 네, 그리고 우리 그 강 목사님께서 직접 영상을 햇살을 갖고 오셨는데 목사님이 선물 좀 하시면 네, 선물 좀 받으시고 제가 그 우리 새솔 클러스터 이름하고 제가 하고 있는 사지 협동조합하고 해서 그 보리쌀이 굉장히 맛있는 보리쌀이에요. 그래서 그 보리쌀을 또 선물을 드렸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박순종 전승욱 목사님은 이제 이 돌아보는 거가 이걸로 안 되니까 그 카톡 단톡방에 그 밴드가 있어요. 밴드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누르고 들어가면은 갈릴리 마을 목회 밴드로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계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듯이 영상 다니면서 보면은 그 소리하고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이제 주문 맞출게요. 주문 마치고 이제 이거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 가입을 먼저 그 마을 목회 밴드 초대장 그거 누르면 들어가거든요. 가입을 하시고 기다리세요. 네. 네네. 아, 목사님, 그리고 저는 오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때 같이 보고 있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가입해 놓겠습니다. 네.